뇌경색의 조용한 경고. 혹시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웠다가도 금세 괜찮아지고 에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하며 그냥 넘기지 않으셨나요? 어제 둔 안경을 찾느라 방안을 한참 헤매다가 결국 식탁 위에 놓여있는 걸 보고 허탈하게 웃으신 적 있으시죠? 평소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 있잖아. 그 누구야 하며 혀끝에서 맴돈 적도 있을 겁니다. 가족들과 대화하다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잊어버리고 그냥 멋쩍게 웃으며 말머리를 바꾸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데도 우리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요즘 잠이 부족해서 그렇겠지, 혹은 나이 탓이겠지 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뇌가 보내는 조용한 신호는 조금씩 묻혀버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일 아침 갑자기 한쪽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평소처럼 커피잔을 들려다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뜨리고 가족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당신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이미 뇌 속에서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조용한 전쟁이 폭발한 것입니다. 젓가락을 쥐지 못해 밥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그 짧은 순간,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쳐온 수많은 작은 이상들이 한꺼번에 당신의 일상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3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아무 증상도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건가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정말 아무 증상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에요. 뇌는 웬만한 손상에도 티를 내지 않습니다. 마치 꾹 참는 성격의 사람처럼 견딜 수 있을 만큼 버티다가 한계를 넘는 순간에야 무너집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MRI를 찍어보면 큰 뇌경색뿐만 아니라 눈송이처럼 흩뿌려진 작은 흰 점들이 보이곤 합니다. 그건 이미 여러 차례 작은 경색이 지나갔다는 흔적이에요. 하지만 환자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아무 느낌도 없었는데요.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그 사이 뇌의 혈관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막히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의 기둥 속에 금이 가듯이요.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안쪽은 이미 균열이 가득한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충격 하나에 그 건물이 무너져 버리듯 우리의 뇌도 그렇게 한순간에 쓰러집니다. 뇌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팔의 근육은 단련하면 커지고 상처난 피부는 아물지만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예방만이 유일한 치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자신의 뇌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지러웠다가 괜찮아지면 그냥 넘어가고, 손가락이 잠깐 저리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그러나 그런 사소한 신호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큰 재앙이 되어 돌아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1년 전부터 손끝이 떨리고 말이 꼬이는 증상이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그분은 잠깐 그랬다가 괜찮아졌으니까 라며 병원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중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뇌의 한쪽이 완전히 막힌 뒤였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선생님 말대로 검사를 받았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요. 그분의 이야기는 제게 늘 경고처럼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뇌는 더 정직합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작고 너무 조용해서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그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조용히 어지럽거나 순간적으로 손끝이 저리거나 잠깐 말이 꼬이는 일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속삭임입니다. 그 속삭임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삶을 지키려는 마지막 경고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이죠. 오늘부터라도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사례 분석 무증상 뇌경색의 조용한 파괴. 67세 김 선생님을 처음 만난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2년 전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아침이었죠. 응급실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뇌경색 의심 환자가 들어왔는데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김 씨는 평소 본인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지만 약만 꾸준히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실제로 동네 약국에서 혈압약과 당뇨약을 직접 사다 드셨습니다. 하지만 피곤한 날엔 깜빡하고 안 드실 때도 있었고 며칠 건너뛰어도 몸에 큰 변화가 없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셨다고 합니다. 운동도 일주일에 한두 번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셨죠. 정기 검진을 권해도 괜히 겁주려고 그러는 거지 바쁘다는 핑계로 검사비가 아깝다는 이유로 늘 미루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은 아직 젊다고 생각하셨습니다. 67이 뭐가 늙은 거예요? 나 아직 골프도 칠 수 있는데요. 그게 김 씨의 입버릇이었다고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부인과 함께 식탁에 앉아 김치를 찝으려 젓가락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손끝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죠. 아이 참, 내가 왜 이러지 하며 다시 집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때 부인이 이상함을 느끼고 물었습니다. 여보, 손이 왜 그래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이상하게 혀가 꼬였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괜찮아라고 말했는데 입에서 나온 건 알아듣기 힘든 웅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순간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여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김 씨의 얼굴은 약간 비틀려 있었고 오른팔은 축 늘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바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를 촬영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결과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른쪽 뇌에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의 큰 뇌경색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주변과 다른 부위에 흰 점들이 수없이 흩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맑은 밤하늘에 흩뿌려진 별들처럼 작고 하얀 점들이 뇌 전체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건 이미 여러 번의 작은 뇌경색이 지나갔다는 무증상 뇌경색의 흔적이었어요. 저는 김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머리가 자주 아프시거나 어지러우신 적 있으셨나요? 김 씨는 대답하려 했지만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부인이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머리가 띵하다고 하긴 했어요. 근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죠. 손이 떨린 적은 없으셨나요? 제 질문에 부인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한 달 전쯤에 커피잔을 들다가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쏟았어요. 그때도 혈당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저는 MRI 화면을 가리키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작은 점들이 그때마다 생겼던 작은 경색입니다.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냈는데 그 신호를 우리가 미처 듣지 못한 거예요. 김 씨는 제 말을 한참 듣고 있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보다 후회가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전 한 번도 아프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대부분의 무증상 뇌경색 환자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전혀 몰랐다.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사이 뇌는 조용히 손상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무증상 뇌경색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소리 없이, 통증 없이, 그러나 꾸준히 뇌를 갉아먹는 병. 증상이 없다고 해서 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조용한 병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느끼지 못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60대 이상 어르신 10분 중 4분은 이미 이런 무증상 뇌경색을 가지고 계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 그 비율은 절반 가까이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김 씨처럼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나는 혈압약만 먹으면 괜찮아. 운동도 하는데 뭐가 문제겠어? 그 말 속에는 자기 위로와 방심이 섞여 있습니다. 김 씨는 다행히 집중 치료를 잘 받으시고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른손의 미세한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아 글씨를 쓰기가 어렵고 대화 중에도 가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멈칫거린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건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라고 하셨어요. 조금만, 단 며칠만, 혹은 단 한 번의 검진만 빨랐더라면 그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달라졌을 겁니다. 그게 뇌경색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조용히 다가오지만 한 번 닥치면 너무 늦는 병.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상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김 씨는 다행히 집중 치료를 받고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못했어요. 오른손의 미세한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아서 글씨 쓰기가 어려워졌고 가끔씩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대화 중에 멈칫거리신대요. 무엇보다 또 언제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김 씨가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조금만 일찍 검사를 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겠죠? 그 말씀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었으니까요. 생명을 지키는 3가지 위험 신호 심화 분석. 이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무증상 뇌경색이 보내는 3가지 위험 신호. 이 신호를 알아차리느냐, 그냥 지나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보아온 실제 생명의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첫째, 기억력 저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깜빡하는 건 당연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우리 뇌 속에 작은 혈관 하나가 막히는 순간 그 부위의 뇌세포는 영영 죽어버립니다. 특히 해마와 전두엽, 기억과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되면 처음엔 아주 사소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다가 뭘 사려 했는지 잊고 방금 한 통화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으며 약속 시간을 헷갈려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가족들도 나이 드니까 그렇지 뭐하고 넘기지만 이런 일이 점점 잦아진다면 이미 뇌 안에서 신경세포들이 손상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엔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죠. 제가 만난 72세 박모 씨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처음엔 단순 건망증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산책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으셨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집에 돌아오셨고 검사 결과 뇌 전체에 작은 경색이 30개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기억 중추가 조금씩 손상되면서 결국 치매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둘째,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상 증상입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일과성 허열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잠깐 꼬이거나 젓가락을 놓치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험 있으신가요? 보통 몇 초에서 몇 분 사이에 회복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넘어가십니다. 65세 최모 씨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오른손이 마비되는 느낌이 들었다가 10분쯤 지나면 괜찮아졌대요. 병원 가자는 가족들 말에 괜찮다, 금방 낫는데 뭘 그러냐고 하셨답니다. 그러다 결국 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지금은 오른쪽 반신불수로 휠체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이미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작은 혈관이 막혔다가 다시 뚫린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큰 혈관이 막힙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증상을 경험한 분들은
1년 안에 큰 뇌경색이 올 확률이 10배나 높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지 않으세요. 지금은 괜찮으니까, 증상이 없으니까 하면서 말이죠. 셋째, 균형 감각의 이상입니다. 예전보다 자꾸 비틀거리시나요? 계단에서 휘청거리거나 평지에서도 발을 헛디디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술도 안 마셨는데 취한 사람처럼 걷는다는 소리를 들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건 손해나 뇌관 같은 뇌의 깊은 부분이 손상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균형을 잡아주는 중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아주 미세해서 본인도 잘 모릅니다. 그저 요즘 다리 힘이 좀 빠졌나 하고 생각하시죠. 무서운 건 이런 증상들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한 번, 다음 달 또 한 번, 그리고 몇 달 후엔 더 큰 증상으로 찾아옵니다. 마치 지진의 전조처럼 작은 진동이 여러 번 오다가 큰 지진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누적 손상이라고 부릅니다. 뇌의 한 부분이 손상되면 다른 부분이 대신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보상 기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손상이 계속 쌓이면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지금 멀쩡하다고 안심하신다면 그분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분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는 건 건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뇌가 버티고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버팀목이 무너지는 순간 삶이 바뀝니다. 뇌 건강을 위한 5가지 예방생활 습관 심화 행동 강령. 그럼 가장 중요한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입니다. 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음식입니다. 첫째, 뇌혈관을 청소하는 지방을 섭취하십시오. 등 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내 염증을 줄여줍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좋은 지방이 혈관 탄력을 유지해줍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부추 같은 녹색 채소에는 엽산이 풍부해 혈액 속 호모시스테인을 낮춰줍니다. 매일 드세요. 마늘, 양파는 혈소판이 달라붙는 걸 막아 혈전 생성을 줄여줍니다. 블루베리, 딸기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뇌세포 노화를 늦춰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짠 음식, 튀긴 음식, 가공육, 단 음료, 잦은 음주는 뇌혈관을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조금만 괜찮겠지 하는 그 한 끼가 당신의 혈관을 좁히는 한 방울의 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혈압 관리가 생명입니다. 혈압을 130에 80으로 유지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5분 정도 안정을 취하고 재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임의로 끊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해 조절하세요. 제가 본 많은 환자분들이 혈압이 정상이 되면 약을 끊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약 덕분에 정상인 거예요.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혈압이 140 이상으로 올라가면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위험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약을 정시에 복용하는 습관이 생명줄입니다. 셋째, 혈당 관리는 뇌세포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공복 혈당은 100 이하,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이하로 유지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화 혈색소를 7 이하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약만 먹는 게 아니라 식습관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을, 단 음료 대신 물이나 차를 드세요. 혈당 스파이크는 뇌혈관의 내피세포에 염증을 유발하여 경색 위험을 높이는 치명적인 요인입니다. 식후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뇌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넷째, 매일 30분의 황금 운동 시간을 가지십시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숨이 약간 차면서도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해요.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이면 혈관 건강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집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도 좋습니다. 운동은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금연은 뇌를 위한 최후의 선택입니다. 담배는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 개비만 피워도 뇌경색 위험이 2배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0년 피우셨어도 지금 끊으면 5년 안에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아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 5가지 생활 습관이야말로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이자 뇌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뇌 건강을 지키는 실전 가이드.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만 들려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우시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증상 뇌경색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으로 말이죠. 먼저 검사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뇌 MRI 검사 들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비싸고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분이면 끝납니다. 가만히 누워만 계시면 돼요. 조영제 주사도 대부분 필요 없고 방사선 피폭도 전혀 없습니다. 비용도 예전과는 다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1년에 한 번 건강을 위한 투자로는 그리 비싸지 않은 금액이죠. 담뱃값 몇 달 치면 되는 돈으로 여러분의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검사 주기는 이렇습니다. 처음엔 두세 해마다 한 번씩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작은 경색이 발견되면 1년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큰 뇌경색을 막을 확률이 80% 이상 높아집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8세 조영호 씨는 검사에서 작은 경색이 5개나 발견됐습니다. 충격을 받으셨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생활 습관을 1년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공원을 40분간 걸으셨고 30년간 피우던 담배를 단번에 끊으셨습니다. 부인과 함께 식단도 완전히 바꾸셨어요. 1년 후 다시 검사했더니 새로 생긴 경색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있던 것들도 더 나빠지지 않았고요. 혈압과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조 씨가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막막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니 습관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건강은 그 조용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은 사람에게 남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뇌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뇌를 위한 작은 실천, 메일의 루틴과 가족의 역할. 아침에 눈을 뜨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시작을 허락받은 겁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아침 혈압을 재보세요. 아무리 바쁘셔도 1분이면 됩니다. 그 숫자 하나가 내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가장 솔직한 메시지입니다. 혈압을 기록해두세요. 하루 이틀만 해도 흐름이 보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높네. 오늘은 좀 낮네. 그 변화를 아는 순간 당신은 이미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문을 열고 계신 겁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괜찮으니까 하루쯤은 빼먹어도 되겠지 하는 생각. 그 한 번이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약은 몸을 누르는 족쇄가 아니라 당신의 뇌를 보호하는 안전벨트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 휴대폰 알람을 맞춰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약을 복용하는 습관을 만들면 몸은 점점 그 리듬에 맞춰 안정됩니다. 건강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30분만 걸으세요. 비가 오면 집 안에서라도 텔레비전을 보며 제자리 걸음이라도 좋습니다. 처음엔 귀찮겠지만 딱 3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걸음이 부드러워지고 숨이 덜 차고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그때 뇌혈관은 조용히 고마워할 겁니다. 이제 피가 조금 더 잘 돌고 있구나. 걷는 동안 휴대폰 대신 주변을 보세요.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이웃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게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냉장고 문에 메모지를 하나 붙여두세요. 기름진 음식 줄이기, 채소 늘리기.
단순하지만 강력한 문장입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무심코 그 문장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하세요. 오늘은 조금 덜 짜게, 조금 더 신선하게. 그 작은 다짐이 쌓여서 혈관 속 기름때를 조금씩 지워나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탁 위의 선택이 당신의 뇌를 맑게 만드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요즘 좀 깜빡거려서 이번 주말에 병원 가서 MRI 한번 찍어보자. 그 한마디는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당신의 건강을 함께 지켜달라는 신호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녀들은 걱정할지 몰라도 결국 그 말에 안심할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기 건강을 챙기고 계시는구나. 그 순간 가족의 마음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최종 결론과 당부의 말씀.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병을 미리 알아챈다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MRI 기계 안에서 윙하는 소리를 들을 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소리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나는 멀쩡한데 굳이 검사를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신경과 의사로 살아오며 배운 건 단 하나입니다. 아무렇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증상이 없다는 건 병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느껴지지 않을 뿐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뇌를 바꿀 수 있는 날이니까요.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피로, 어지럼, 깜빡거림, 순간적인 말꼬임.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작은 불빛 하나가 큰 화재를 막듯 작은 이상 하나가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일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기억을 남기려면 지금 나의 뇌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손주와 함께 산책할 때, 대화를 나눌 때 그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라신다면 오늘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방보다 좋은 치료는 없습니다. 이미 생긴 손상을 되돌리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새로운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혈압을 재고 약을 챙기고 걷기 시작하세요. 이 짧은 실천들이 당신의 뇌를 보호할 것입니다. 건강은 결심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당신의 오늘이 내일을 바꾸고 그 내일이 가족의 웃음을 지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오신 덕분에 내일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이제 실천으로 이어가 보세요. 당신의 뇌, 당신의 기억, 당신의 삶이 지금 그 결심 하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아니 건강한 인생을 시작하시는 지금까지 저희의 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강조해드린 모든 내용은 결국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진정한 뇌 건강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일상에서의 섬세한 자기 점검과 지속적인 실천 전략에서 완성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뇌를 한 단계 더 보호할 수 있는 심화 전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면의 질 관리는 뇌 청소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과 운동은 신경 쓰지만 잠을 소홀히 여깁니다. 하지만 뇌에게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청소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 속에서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작동하여 낮 동안 쌓인 독성 노폐물들, 특히 치매와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을 씻어냅니다. 수면의 질이 나쁘거나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이 노폐물들이 뇌에 쌓여 염증을 유발하고 뇌경색의 위험을 높입니다. 실천팁 매일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멀리하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여 심부 체온을 약간 낮추는 것이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숙면 자체가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예방약입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는 혈관 탄력을 지키는 방어막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이는 고혈압과 혈전 생성을 부추겨 뇌경색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요인입니다. 실천 팁: 하루 10분만 투자하여 명상을 하거나 복식 호흡을 실천하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압이 안정됩니다. 또한 취미 생활이나 가벼운 산책을 통해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잠시 분리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뇌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셋째, 뇌 건강을 위한 감정적 연결의 중요성입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밝혀졌습니다. 활발한 사회 활동과 대화는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천 팁: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친구나 이웃과 만나는 시간을 만드세요.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고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단순한 행위가 뇌를 활성화시키고 우울감을 낮춰 혈관 질환의 간접적인 위험 요인까지 줄여줍니다. 넷째, 평소 드시는 약과 영양제에 대한 점검입니다. 현재 드시고 계신 모든 약과 영양제가 뇌 건강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아스피린 같은 혈전 방지제나 혈압약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히 복용해야 합니다.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추가 영양소 오메가3, 비타민 D, 비타민 B군 같은 영양소는 뇌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과잉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주치의나 약사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만큼만 보충하는 맞춤형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영양제 섭취는 피하십시오.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병을 미리 알아챈다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MRI 기계 안에서 윙 하는 소리를 들을 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소리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나는 멀쩡한데 굳이 검사를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신경과 의사로 살아오며 배운 건 단 하나입니다. 아무렇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증상이 없다는 건 병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느껴지지 않을 뿐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뇌를 바꿀 수 있는 날이니까요.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피로, 어지럼, 깜빡거림, 순간적인 말꼬임.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작은 불빛 하나가 큰 화재를 막듯 작은 이상 하나가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일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기억을 남기려면 지금 나의 뇌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손주와 함께 산책할 때, 대화를 나눌 때 그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라신다면 오늘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방보다 좋은 치료는 없습니다. 이미 생긴 손상을 되돌리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새로운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혈압을 재고 약을 챙기고 걷기 시작하세요. 이 짧은 실천들이 당신의 뇌를 보호할 것입니다. 건강은 결심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당신의 오늘이 내일을 바꾸고 그 내일이 가족의 웃음을 지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오신 덕분에 내일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이제 실천으로 이어가 보세요. 당신의 뇌, 당신의 기억, 당신의 삶이 지금 그 결심 하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아니 건강한 인생을 시작하시는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